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노동조합법 제3강 시작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노동조합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단체 교섭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교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노동 3권 중에 가장 중요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특징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노동 3권, 헌법 3.23조가 보장하는 노동 3권이 단결하고 단체 교섭하고 단체 행동한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중핵적인 게 바로 이 단체 교섭권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왜 단결하느냐? 바로 단체 교섭하려고 단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체 행동은 또 왜 하느냐? 결국 단체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단체 그 행동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체 교섭이야말로 노동 3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권리라는 점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에 확립된 견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배우시게 되는 이 단체 교섭과 관련된 이 노사관계의 룰을 제대로 이해하시게 되면 아마 우리 노사가 좀 더 적극적이고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단체 교섭을 하시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멋진 단체 협약을 만들어내면 노사관계는 훨씬 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1페이지에 보시면 이 대법원 판례에 확인 좀 해보실 수 있죠. 그 제일 아래쪽에 밑에서 넷째 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본질적 방편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을 위하여 단체 형성의 수단인 단결권이 있고, 또한 교섭이 난항에 빠졌을 때 그것을 타결하기 위한 권리로서의 단체 행동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 대법원 판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단체 교섭을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실 점들은 그 단체 교섭의 주체의 문제나 또 단체 교섭의 대상사항, 이 문제들이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룰들을 좀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참으로 그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때때로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먼저 단체 교섭의 주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주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 한 가지는 단체 교섭의 당사자라는 말과 또 한 가지는 단체 교섭의 담당자 라는 요 개념을 구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라고 한다면 바로 단체 교섭을 이제 진행해서 거기 단체 협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 단체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 권리와 의무가 기속되는 당사자를 말하니까 보통 이것은 사용자일 것이고, 그 사용자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바로 당사자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당연히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 관계는 사용자가 있고 그 사용자에 대응해서 노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사용자와 노조가 나중에 단체 협약을 체결해서 그 권리와 의무를 지켜야 되는 그런 당사자가 된다는 점, 이 점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법도 잘 보시면 굳이 뭐 당사자가 누구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노동조합이 어떻고 사용자가 어떻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당연히 이러한 단체 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와 노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체 교섭의 담당자라고 한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이 단체 교섭의 담당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그 교섭을 실제로 진행하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개인으로서의 담당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은 없지만, 우리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이 담당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법적으로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법 29조에 나오는 조항입니다. 우리가 교재 3페이지를 보신다면 그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 그 네 번째 문단이죠. 특히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잘 보시면 바로 누가 노조 측의 교섭의 담당자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바로 노조 대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 대표자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교섭하고 그리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두 가지 권한을 명백하게 밝혀놓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노조 대표자는 노조라는 그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바로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나중에 협약에 체결하는, 즉 도장까지 찍는 그러한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니까 바로 이것을 단체 교섭의 담당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에서는 대표이사라든가 뭐 임원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담당자로서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노조로서는 특히 이 노조 대표자가 제일 전반적인 그러한 단체 교섭의 담당자로서의 권한, 자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 법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체 교섭의 담당자로서의 노조 대표자가 교섭을 하고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그 단체 교섭 과정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교섭이라는 이 협상 과정을 쭉 통해서 진행하다가 어떤 조건에서 노사가 이거 됐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보통 타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타결되었다. 그러면 이제 타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체결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 큰 노조에 보면은 요 타결과 체결 사이에 뭔가 또 하나 더 있죠. 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 타결된 안을 가지고 이 노조 돌아가서 총회에 의결을 받든지 아니면 뭐 대의원회에 의결을 받든지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요, 노조법에서 규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노조 규약에 적혀 있습니다. 이 노조 규약은 제가 지난번 1강에서 노조의 헌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노조 규약에서 타결한 안을 가지고 와서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협약에 체결을 할 수 있다,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 인준 조항, 사전 인준 조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노조 규약에 사전 인준 조항이 있는 경우 타결된 단체 협약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인준을 받아야 그것으로서 비로소 노조 대표자가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이것은 노조의 민주성, 노조 이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조 총회의 의견을 따라서 노조를 운영해야 된다는 원칙, 즉 민주성의 원칙에 따라 보면 뭐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규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에서 유독 노조 대표자에게는 교섭하고 체결할 권한이 있다, 이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걸 별도로 분명하게 밝혀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 인준 조항과 이 체결할 권한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노조 대표자가 만약에 이 사전 인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기 판단에 이거는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다, 도장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만약 도장을 찍는다면 그걸 뭐라고 하죠? 직권조인이라고 그러죠. 직권조인. 만약에 이 사전 인준 조항을 무시하고 직권조인을 했을 경우 그 단체 협약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 97년도 이전에는 이 법에 체결할 권한이라는 이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97년에 법을 만들기를 체결할 권한이 있다라고 이 노조 대표자에게 권한을 인정해 줌으로써 사실은 노조 규약에 사전 인준 조항이 있어도 이것을 무시하고 직권조인 한 경우 그 단체 협약 자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노조 대표자는 자신의 규약을 위반한 거니까 이 규약을 위반한 데 대해서 이제 노조 내부에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의 문제고, 단지 사전 인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노조 대표자가 직권 조인한 경우 이것은 노조 대표자에게 교섭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법이 규정하고, 법이 규약보다는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직권 조인된 그 단체 협약이 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 그 이후의 노사관계는 그 단체 협약에 의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조 대표자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 권한,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가 이제 인정되는데, 우리가 이 단체 교섭의 담당자를 좀 생각해 볼 때 노조 대표자 말고 또 다른 담당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단체 교섭의 위임받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교재 5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 단체 교섭의 위임이라는 제목 밑에 노동조합법 29조 3항 인용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체 교섭의 담당자의 또 한 유형으로서 위임받은 자,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위임받은 자, 뭐 간단하게 말해서 수임인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임인은 단체 교섭의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러한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범위라는 건 뭘 말합니까? 위임받은 범위, 예컨대 당신이 임금에 대해서만 좀 협상을 해주시오. 단체 협약을 해주시오. 이렇게 하면 그 임금이라는 요것이 위임받은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위임받는 범위를 이해하기 더 쉬운,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죠. 아까 우리가 교섭의 절차를 보시면 협상하고 타결하고 체결하는 이런 3단계의 절차가 진행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임인에게 위임을 할 때 이 범위를 정해주기를 당신은 말을 잘하니까 협상까지만 해라.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면 이 사람은 이제 협상만 하는 겁니다. 조건을 놓고. 그런데 당신이 타결까지 지을 수 있다. 그렇게 권한을 위임하면 협상을 하던 과정에서 요거 됐다. 이렇게 요걸 합시다. 이렇게 타결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체결 권한까지 주었다. 이건 이제 정권을 위임한 거죠. 그러니까 단체 협약에 서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범위라는 것이 이제 이것과 더 관련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위임인이 만약에 타결 권한까지만 보통 위임받는 경우 많은데 이렇게만 받으면 협상에서 좋은 조건 이렇게 딱 만들어 갖다 주면 그럼 노조에서 체결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건 이제 노조 대표자가 도장 찍어야 되는 거니까 이 체결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위임이라는 문제, 단체 교섭을 위임해주는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의 예를 보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교섭을 위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참 교섭의 기술로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노조가 뭐 서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대립이 심한 노사와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들끼리 나와서 교섭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변호사나 노무사나 이런 제3자를 통해 가지고 교섭을 하도록 위임을 해주면 서로가 감정적 대립 없이 원활하게 교섭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봐지는 겁니다. 이 법을 잘 읽어보시면 이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들어드리는 예가 이런 게 있죠. 어떤 사장님이 새로운 노조위원장하고 교섭을 해야 되는데 이 노조위원장이 되게 강성입니다. 그래서 회사 어려운데 저 강성 노조위원장하고 교섭하려니까 이거 참 큰일 났다 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를 알아보는데 알아보니까 이 재밌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호랑이 같은 노조위원장도 자기 부인한테는 꼼짝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부인 찾아가가지고, 이 회사 사정 이만저만한데, 당신 남편하고 교섭하기가 참 겁나니까, 그 부인이 우리 회사 교섭을 좀 위임받아서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인이, 오케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사장님이 두둑하게 보수 주겠다고 하면, 그러면 위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회사 교섭을 어떻게 되죠? 바로 그 노조위원장하고 노조위원장 부인이 이렇게 앉아서 교섭을 하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뭐 간단하겠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도장 찍으라. 이 한마디에 그냥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적절한 위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실 이 단체 교섭이 어렵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난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 하나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노사관계에서도 이런 위임의 기술, 이것을 노사가 좀 서로 잘 발휘해서 활용해 간다면 어쩌면 더 단체 교섭이 좀 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체 교섭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담당자로서는 두 가지가 있다. 즉 노조 대표자라는 담당자와 그 다음에 위임받은 사람 수임인으로서의 담당자가 있는데 다만 그 권한이 각각 다르죠. 노조 대표는 어떻습니까? 체결까지 할 수 있는 권한, 전권을 갖고 있지만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만 그 단체 교섭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이제 확인하시게 되었습니다. 자,